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판도를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. 이름은 좀 낯설 수 있어요. 바로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인데요. 이게 단순히 물건 사는 방식을 바꾼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산업 생태계 전체를 흔든 정말 큰 변화였거든요. 이 제도가 도대체 왜 필요했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. 소프트웨어 제값 받고 있나요?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개발자들이 밤새워서 정말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기업의 큰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서 헐값에 그냥 부품처럼 취급받는 현실. 바로 이 안타까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제도를 탄생시킨 겁니다. 그럼 이 새로운 제도가 나오기 전,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대체 어땠을까요? 일괄발주라는 이름 아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먼저 그 구조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예전에는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일괄발주 방식으로 진행했어요. 이게 말 그대로 뭐냐면 발주처가 하나하나 다 챙기기 힘드니까 그냥 시스템 통합, 즉 SI 업체 하나를 딱 정해서 네가 알아서 다 해 하고 통째로 맡겨버리는 방식이죠.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개발 인력까지 전부 한 바구니에 담아서 계약하는 겁니다. 바로 여기서부터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. 왼쪽의 SI 업체는 전체 사업을 쥐락펴락하는 거의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요.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냥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 신세가 되는 거죠. 아무리 기가 막힌 기술력을 가진 소프트웨어라도 그 두꺼운 계약서 안에서는 수많은 항목 중 그냥 하나일 뿐이니까 제값을 받는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.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아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딱 들고 나온 겁니다. 네,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.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가 드디어 등장합니다.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 분리, 그리고 직거래. 그 거대한 SI 사업 덩어리에서 소프트웨어 구매 부분만 딱 떼어내는 겁니다. 그리고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회사랑 직접 계약을 맺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. 그러니까 중간 다리를 없애고 생산자랑 소비자가 바로 만나는 직거래 장터를 열어준 셈입니다. 이 제도가 그리는 큰 그림, 그러니까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. 일단 실력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제값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럼 그 돈으로 뭘 하겠어요? 당연히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겠죠. 바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는 거죠. 정말 야심찬 목표 아닌가요? 자, 그럼 이 새로운 방식하고 옛날 방식,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?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구매 주체가 SI 업체에서 공공기관으로 직접 바뀌었죠. 계약하는 회사도 하나에서 여러 개로 늘어났고요. 물론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좀 귀찮아질 수는 있어요. 계약을 여러 번 해야 하니까요. 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또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훨씬 더 큰 이득을 얻는 거죠.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그럼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되는 걸까요? 그건 아닙니다. 이걸 꼭 지켜야 하는,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거든요. 그 핵심 조건 2가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이건 그냥 딱 2단계로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. 첫 번째, 전체 사업비 규모가 3억 원이 넘는가? 그리고 2번째, 그 사업 안에 자격 있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가? 이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의무 대상이 됩니다. 그럼 방금 말한 그 자격을 갖춘 소프트웨어는 대체 뭘까요? 아주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이건 믿을만 하다고 인정한 제품들입니다. 예를 들면 조달청 쇼핑몰에 올라와 있다거나 아니면 GS 인증, 그러니까 굿 소프트웨어 인증처럼 국가 공인기관에서 기술력 좋네, 안정적이네 하고 검증받은 우수한 소프트웨어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 금액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5천만 원.
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자격 있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 원을 넘어야만 직접 구매가 의무가 되는 겁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자잘한 계약까지 다 챙기기는 힘드니까 일단 사업에서 정말 중요하고 비중이 큰 핵심 소프트웨어부터 제대로 값을 쳐주자. 이런 정책적인 고민이 담긴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의 모든 상황에 다 딱 맞을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이 제도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. 어떤 경우들인지 한번 볼까요? 이 예외 조항들은요, 좋은 뜻으로 만든 제도가 오히려 사업 전체를 망쳐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.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?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한 겁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어떤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했더니 이게 기존 시스템이랑 막 충돌해서 사업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. 이러면 곤란하잖아요? 또는 분리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사업이 한없이 늦어질 위험이 있을 때, 이럴 때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. 원칙도 좋지만 원칙 지키려다가 더 큰 걸 망치면 안 된다는 아주 현실적인 균형 감각이 돋보이는 부분이죠. 결국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규정과 절차들 전부 다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. 바로 제값받기. 이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거죠. 창작자의 땀과 노력, 그 기술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제대로 보상받는 시장, 그걸 만들기 위한 정말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라는 건요, 제값받기라는 아주 이상적인 목표와 이걸 지키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행정적인 비효율성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. 기술의 가치를 지켜주기 위한 약간의 불편함.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감수해야 할까요?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제도가 정말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을 우리가 바라는 그 미래로 잘 이끌어주고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.